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호남신학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의 박일련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노인의 이해와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컨택트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접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아마 그전에도 사회적인 어떤 지지체계가 부족한 것이 어르신인데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저희들이 돕는 어르신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굉장히 미약할수록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스스로를 삶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그 사회에 극단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봐서는 생명을 살리고 또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어떤 정말로 삶의 질을 또 행복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저는 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에 존경을 드립니다. 오늘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또 제가 이제 전공이 노인복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의뢰를 해 오셨는데요. 어르신들의 특징 또 성격이 또 어떤 그 경향이 있으신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들이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예, 예. 먼저 한번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 이에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요. 자, 예, 이렇게 있네요. 자, 보시면은 네, 노인 상담이 아니고 지금 노인의 이해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노인의 이해 부분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네요. 저장. 창 닫기 다시 하겠습니다. 노인 상담을 빼고 먼저 노인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예. 그렇네요. 네, 이제 뭐 뭔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이라는 것이 노인에 대한 정의, 또 노인의 특성, 어르신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계신지, 노인 문제는 무엇인지, 성공적 노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30분 정도 하고, 그 어르신들의 이해에 관련된 활동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이 된다는 것은 노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노화라는 것은 영어로는 에이징이거든요. 에이징이라는 것은 에이즈, 나이라는 것에 ing를 붙이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노화라는 것은 실은 65세 이상 또는 뭐 70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실은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이 실은 노화의 과정이다. 어느 날 갑자기 65세가 돼가지고 노인이 갑자기 됐다.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지금 오는 것인데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좀, 예, 어떠신가요? 예.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옆에 있는 친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앞으로 만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나이, 예. 가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의 얼굴을 보고 계신 거예요. 내일이면 노화가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노화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다, 과정이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인생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정상적 과정으로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노화의 과정을 거치고 오늘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또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 있게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르신이라는 건, 노인이라는 것은 실은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역연령, 지금 달력의 연령으로,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나이로 보는 연령을 우리가 이제 역연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나이로 본다는 것이 70세가 됐어도 건강이 50세 못지않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50대이지만은 또 70대 같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연령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그 방법이 있고, 그것은 어떤 특정한 연령을 잣대 삼아서 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자의적인 면이 있죠. 그럼에도 일정 연령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필요 때문이다. 서구 65세, 또 아프리카는 50에서 56, 55세, 유엔 같은 경우는 한 60세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한국은 민간기업 근로자와 공무원은 한 60세, 또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한 65세, 또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55세, 국민연금법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한 65세, 이렇게 나이로 구분해가지고 볼 때 그걸 노인이라고 한다. 기능적 연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 인지 기능이나 신체 기능을 봐서 노인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쇠퇴한 사람이다. 또는 생체 자체 통합 능력이 감퇴한 사람이다. 인체 기관이나 조직 기능이 쇠퇴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 또는 생체 적응 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사람, 조직의 예비 능력이 약화되어 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이 안 된 사람. 이것을 기능적 연령이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기능적인 연령도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연령, 나이로 보는 것과 기능으로 보는 연령으로 이렇게 조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단순히 나이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기능적으로 어르신들이 나이를 먹고도 굉장히 건강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역연령을 나이를 이렇게 좀 높여야 된다.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 추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노인이다, 그 뭐 어르신, 고령자, 또 시니어, 연장자, 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대개는 이제 신체적으로 쇠퇴해 있는 경우, 또 심리적으로 성격이 변하고 정신 기능이 약화된다. 성격이 변한다. 성격이. 예, 그래서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은 밖으로 들어오고 안으로 들어오고, 여성분들은 나이를 먹으면 밖으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러고 신체적 기능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격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다. 그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활동하는 하면서 퇴직을 하는 경우, 또 개인차가 심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만 가지고는 노인을 정의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바로 노인이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상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정의하고 있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의 건강이 증진되면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를 넘어 한 70세 정도로 사양량 조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뭐 경로당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70세는 뭐 노인 측에도 들지 않을 정도로 젊은 그런 그 형태를 띠고 있는 거 있죠.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전국 노인 실태 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전체의 한 86.2%다. 70세 정도를 노인이다 이렇게 본 거죠. 노인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에서도 불구하고 현실적 객관적으로 노인을 정의해 보면, 노인이란 신체적 생리적으로 퇴화하고
정신적 기능과 특성이 변화되며 개인적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약화되어 있는 65세 이상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역연령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을 이렇게 합해서 65세이면서 심리, 신체, 사회적인 부분들의 퇴화를 겪고 있는 분들을 노인이다.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특성들을 보면요. 약 2019년 12월 말에 약 8천, 약 1000명이니까요. 827, 아니, 1000명이니까 7천 명. 그러니까 8천, 2만 7천 명. 8천, 1시, 1천, 7천, 2만 7천, 100만, 800만, 2만, 802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 약 15%. 15%면요, 우리가 14%까지를 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 14%에서 약 한 아니, 그러니까 14, 아니, 그 14% 이상은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노령이, 그러니까 늙어버린 사회다.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다. 14%에서 한 20% 정도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로 보는데, 작년 말부로 우리가 관점을 본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미 늙어버리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에이징 소사이어티, 늙어가고 있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2017년에 14%를 넘어 에이지 소사이어티가 되어 있으며 2020년에 20% 이상이 되어서 초고령 사회, 즉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가 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이 15, 14%를 넘어서 약 2025년 20%가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한 2017년도부터 2025년까지만 한 8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사회가 8년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4년 정도 걸리고요.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0년이 걸렸어요. 그 어르신이 많아지면은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많아지는데 달리 이야기하면요. 프랑스나 다른 서구 같은 경우는 그걸 100년 동안 준비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몇 년간 준비를 해야 된다. 즉 8년간 준비해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국가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노인 중에서 약 43.1%가 노인 어르신이고요. 남자 어르신이고 56.9%가 여자 어르신인데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성비는 75.7%가 되어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고 있겠습니다. 인구 사회적 특성을 보면요. 연령부표로는요. 약 65에서 69세가 약 31%, 70에서 74%가 24%, 75에서 79세가 20%, 80세가 23.9% 이렇게 돼 있고 혼인 상태는 유배우자율이 63.4%. 그러니까 약 어르신 중에서 한 6명 정도, 10명 중에 6명 정도가 배우자가 있고 한 4명 정도는 배우자가 없다는 거죠. 배우가 없는 의식이 된다는 거죠. 교육 수준을 보니까 야 무학이 24%, 초등, 중등, 고등, 야 전문대 이상 이런 식으로 있고 취업 상태는 미취업이 한 70% 정도 어르신들의 실태가. 신체적 특성을 보면요. 노인은 생물학적 노화로 인해서 신체적 노화 현상이 나타나고 신체적 노화는 개인에 따라 그 속도나 시기가 조금씩 다르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신체 구조의 변화와 신체 기능의 약화를 가져오는 특징이 가지고 있다. 특별히 이제 신체 외부 변화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하 지방의 손실로 주름이 생기고 또 치아가 빠지고 척추 추간판 수축으로 인해서 신장이 줄어들고 척추 사이에 있는 콜라겐의 감소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면서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이제 노인 요양원에서 옛날 양로원에 이제 근무하시는 원장님들이 비 올 때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끄러져 가지고 한번 엎어지면 뼈가 부스러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뼈가 부스러져서 수술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이 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재가복지센터나 요양원에서는 특별히 굉장히 아침에 멀쩡히 오셨는데 집에 돌아가실 때 아야야해서 보니까 뼈가 부러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가복지 하신 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신체 내부 기능을 보니까요.
뇌와 신경계의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반응 시간을 길어지게 하며 기억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응이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 같은 경우도 좀 잘 깜빡깜빡하는 경우도, 소화 기능이 감퇴하고 배내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립선이 확대가 되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면역 체계의 기능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고 시력과 청력이 쇠퇴가 되고 수면 시간이 감소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지, 또 정보나 기술 습득하는 학습 능력, 기억력,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이 점차로 감소되고 있고요. 정서적인 면에서는 불안, 경로, 슬픔, 기쁨, 놀람 등의 감정 표출 능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좀 무표정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으시고, 노인은 신체적, 인지적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성격적 특성에도 변화를 보이게 된다. 특별히 이제 심리적 특징에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은 그 일단 그 주의 집중 역량,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이렇게 인지 기능 역량이 많아지면 어떤 컨트롤을 잘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되더라도 그것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40대, 50대 정도는 잘 억누르는데, 이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억누르는 힘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자녀한테 조금 서운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잘 삭혀요. 삭고 그냥 참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억누르는 힘이 이렇게 좀 약하기 때문에 오늘 그걸 참는다 싶은데 저녁에 그것이 다시 올라오고 내일 아침에 보면 그게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어테이션 능력인데, 어테이션이라는 것이 그 주의 역량이 줄어들면서 이걸 통제하는 능력이 상실이 되면서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표출하는, 여기는 감정 표출이 좀 저하된다고 했는데 어떤 조금 더 정반대인 어떤 그런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이 나누고 싶은 것이 노인의 성격에 관련 특징이다. 그러니까 성격이 변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르쳤던 제자들 분 중에 50대에 돼서서 여성 우리 여학생 중에서 이제 50대에 큰 일을 치르신 분들이 많아요. 다 뭐 큰일이라는 게 노인 원장님도 계시고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50대가 넘어서도 뭔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막 시설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 나이 드셔갖고 뭘 그렇게 또 하시려고 하냐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조금 좀 만류를 했는데, 그때 일을 시작을 해서 지금 보니까 일을 크게 가지고 큰 요양원 재가복지센터를 뭐 여러분 아시면 뭐 다 아실 만한 큰 센터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노인께 호르몬이나 신체적 기능이 남성화되면서 굉장히 적극적이 되고, 남성은 좀 이렇게 그 여성화되면서 좀 소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성격들이 변하는데, 전반적인 성격들은 첫째는 이제 우울증 경향이 생긴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몸도 아프고 또 내가 가까이 있는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떠나고 그러니까 우울한 현실이 자꾸 좀 생기는 것이요. 그 내향성과 수동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그 수동성, 내향성,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그 이제 조금 더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안쪽으로 생각을 하고, 누가 혼자 그전에 막 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자녀들한테 뭔가 자녀들한테 어디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의지하게 되고 막 이렇게 의존성 관련이 되는데, 그렇게 바뀐다는 거지. 근데 이런 과정이 정상적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연간에 안 들였지만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하나의 그 정상적 과정으로 받아줘야 돼.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경직성이 증가. 경직성이라는 것은요, 현대사의 옛날의 방식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그 갈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은 옛날에 어르신들이 아이를 가르쳤을 때 쓰던 방식을 현대의 손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봐서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부모가 봐서는 굉장히 옛날 방식인데 그걸 고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방식을 현재 생기는 문제를 옛날의 방식대로 그대로 고집해서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직성의 증가 때문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의존성이 증가한다.
잠깐만요. 제가 저기를 기록이 잘 되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의존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자녀들한테 의존하게 되는. 그 다음에 생에 대한 회상이 증가한다. 지금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살고 어르신들은 추억을 먹고 산다. 그냥 50대, 60대가 갈수록 이제 시간의 전망이 미래가 아니고 과거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이 될수록 과거의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50대 사람들이 생각한 20대는 약간 좀 멀게 있거든요. 이렇게.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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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네. 그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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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생에 대한 회상이 그래서 이제 50대가 되면은 압축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대는 30대, 아니 20대, 10대가 멀게 느껴지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요. 60대는 약 60대가 20대가 생각하는 거하고 70대에서 20대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딱 압축돼 가지고 70대 때는 20대가 엊그저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간 전망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압축 현상이 있다. 그 인지심리학자들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제 일처럼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젊은 사람과 이제 노인 간의 그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기억력이 쇠퇴하잖아요. 그 사람의 기억력이 쇠퇴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억 자체의 옛날의 경험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출이 잘 안 되는 것 뿐인데 사람이 어떨 때 그 기억이 인출이 되냐면요. 그 어떤 우리가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사시는데 도시에 살 때는 전혀 기억이 안 나다가도 고향을 갔는데 고향 마을에 있는 내가 다녔던 중학교를 딱 지나가는 순간 그때 그 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다 이게 내적이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네, 떠오르지 않는 것을 어떤 사람은 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자극이 주면 그걸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친근한 사물 속에서 우리 기억이 촉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억을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친근한 사물이 없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망각의 현상까지도 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의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또 인지심리학자도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옛날 물건, 이런 것들을 내가 청소하고 도와준다고 해서 옛날 물건을 함부로 치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 그래서 이제 노인 요양원 같은데 어르신들 모실 때 보니까요. 그 자기가 쓰고 썼던 어떤 요강이라든지 옛날에 썼던 사진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쓰던 물건을 가지고 오고 있는 집단하고 그러지 않는 어르신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 기관 안에서 적응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옛날 물건,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무 애물단지 같이 보이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존재 자체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비스 주실 때 그걸 유념을 하셔야 된다. 생애의 나날이 짧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시간 전망이 변화한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유산 속에서 자기가 조금 더 연속해서 뭔가 그 어떤 존재하고 싶은 것인데 어떤 유산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성역할지각 아까 말씀드렸죠. 중성화가 되고 성역할이 실은 이제 남성화되고 여성화되는 그런 기질들이 생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부모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굉장히 의존하게 된다든지 너무 조바심한 한다든지 선택을 못 한다든지 또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르신들의 어떤 신체, 심리, 사회적인 변화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가족들이 다 핵가족화되면서 가족 내에서 노인들의 지위와 역할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지금 역할이 상실되고 경제적 의존성과 신체적 의존성이 증가하게 됐고 사회적 활동이 줄면서 소외감, 상실감, 무력감 등
그다음에 이러한 사회적 활동 특성은 노인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고독을, 사회적으로 박탈감 및 지위와 역할 상실을, 경제적으로는 좀 빈곤감을 갖게 되는. 경제적 특성으로는 산업사회에서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신체 기능과 기술이 부족한 노인들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산업 현장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일에 종사하는 노인은 약 30.9%로 일에 종사하지 않는 노인이 훨씬 많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비율이 낮고,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적은 수준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약 70%인 노인에게 매월 약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극히 일부분의 노인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며, 재산 수입이나 노인 저축이 있는 노인이 적고, 이로 인해서 노인들의 경제적 사정은 날로 좀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다. 어르신들의 그러면 욕구는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인간의 생존, 복지 및 성취를 위해 필요한 신체, 심리,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 복합적인 욕구가 있다. 기본적 욕구는 인간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욕구가 있고, 사회적 욕구로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사회의 다수인에게 공통적으로 확산되어 필요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인간이 만족스러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필수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다른 노인들,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어르신들의 욕구와도 관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욕구라는 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울리고 있는 어르신들, 또 어르신들이 어울리고 있는 어떤 그러한 거에 따라서 욕구가 발생을 한다. 저희 집에 어머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는 그 장판을 이렇게 전부 다 전기장판으로 깔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전기세 아낀다고 다른 동네 어르신들이 다 전기장판을 깔았다고 다 깔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갔다니요, 예, 안마 의자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머니 왜 뭐 이런 걸 사다 놔서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사서 자기도 하나 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욕구라는 것이 실은 상대적인 욕구, 예, 비교의 상대적인 욕구가 현대 사회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요즘 사회 힘들고 어렵다. 절대적인 어떤 빈곤의 어려움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도 내가 힘들 어떤 사람보다도 이렇게 그 나약하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욕구가 어르신들한테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주는 과정에 있어서, 예, 비교적인 욕구가 있다는 그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노인이 생존과 복지 및 자아 실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 노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보면 소득, 건강, 여가, 주거, 일자리, 신체적 수발, 사회적 지지, 교육 문화, 교통, 종교 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노인 문제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핵가족화되고 고도로 산업화되면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산업화 사이에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노인 욕구가 다양화되고 복합화가 되었다. 어르신들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심리, 사회, 여가, 문화 여러 가지 뭐 욕구가 이제는 조금 더 그 인간의 삶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됐다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족들이 노인들을 옛날에 부양했는데 그 부양 의식이 약화되면서 많은 노인들의 어떤 노인 문제가 생기면서 오늘과 같이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어르신들을 부양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된 거죠. 노인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의 문제다. 정년 제도와 실업 등으로 인해서 생계수단이며 소득의 주요 원천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연금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의 미비, 재산과 개인 저축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빈곤에 시달린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7개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2017년 노인의 빈곤율은 43.8%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질병, 노인은 생물학적 노화로 인해서 건강은 약화되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로 만성적 질병과 합병증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노인의 89.1%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이상도 약 13%가 나타나 있고, 유병률이 높은 질병은 고혈압, 관절, 당뇨, 요통, 좌골신경통, 고지혈증, 골다공증, 백내장들이. 고독, 노인이 되면서 점차 직업적 역할과 지위의 상실, 또 사회 참여 기회의 상실, 자녀 세대와의 가치관과 지식 수준의 차이, 가족 내에서 역할의 상실 등이 나타나게 됐고, 이러한 것들은 노인으로 하여금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며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외부와의 단절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노인에게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여 우울증과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측면이에요. 또 역할 상실, 산업화 도시화로 및 가족 유형의 변화로 인해서 노인들의 가정에서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고 신체적, 정신적, 기술적 기능의 약화로 산업 현장에서 물러나게 되면서부터 직업적 역할은 물론 생계 유지자로서의 역할과 가계를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까지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이러한 직업적, 가정적 지위와 역할의 상실은 노인들로 하여금 무력감, 고독, 부정적인 자아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심각한 노인 문제가 있다. 노인 치매 문제, 노인에게 나타나는 만성적 혼동, 만강, 성적 변화 등과 같은 인지적, 행동적 기능 장애를 의미하는데 치매 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국가의 의료비 부담 및 가족의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노인 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노인 치매는 심각한 어떤 노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은요, 2015년 약 한 9.8%, 2020년 약 10% 계속 증가하고 있죠. 2050년 15.1%로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로 그만큼 이제 인구도 많아지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거겠죠. 또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노인 학대 문제인데요. 그 노인의 배우자, 자녀 또는 다른 부양자에 의해서 노인에게 행해지는 신체, 정서, 경제적 학대 및 방임. 그 학대는 신체, 정서, 경제, 성적 방임, 자기 방임인데 요즘은요 이제는 시설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에서의 노인 학대가 신고가 많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제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학대도 건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노인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서. 근데 여러분들도 이것을 참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노인학대 관련돼서도 어떤 부분들이 내가 신체나 성적이나 방임이나 정서 또 이런 부분, 또 혹시 여러분들이 노인들, 어르신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유심하게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겠다. 학대 사례 중에서 여성 노인이 전체의 73.9%로서 남성 노인의 2.8배 정도, 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37.2% 가장 많고 학대 유형 중에는 정서적 학대가 전체의 42.9%를 차지해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살. 예, 노인 자살은 노인이 스스로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이며 광의로 보면 자살행위, 자살 시도, 자살 생각 등을 다 포함하고 있다.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은요, 신체적 질병,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과 고독, 가정 불화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우울증, 직업 역할의 상실, 건강 약화, 배우자의 상실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자살의 성향은 2018년 인구 10몇 명당 26.6명인 것에 비해서 65세 이상은 약 48.6%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을 겪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까 이제 노인들이 문제, 그러니까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어르신들이 successful aging, 그러니까 성공적인 노화를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노인 돌봄하는 그 종사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냥 노인 문제를, 노인의 욕구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성공적인 노화 과정을 거칠까, 성공적인 노년을 거칠까에 대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성공적 노화의 개념 및 구성 요소는 뭘까요?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 모든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노화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과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 노화의 촉진 방안은요, 노인의 건강 전진을 위한 생활 습관의 관리와 2차 예방을, 건강 관리를 잘 예방적 차원에서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으로 만족스럽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조를 해야 된다.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이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사회관계 유지와 적극적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노인들 짧게 한 3시간 정도 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해당된 사항도 이렇게 쓰시고 돌봄에 있어서 너무 감정적인 내용도 있는데 어르신들의 돌봄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특징이 간략하게 이렇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봉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간단한 이론은 이 정도 마치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 음,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한번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2시간 한번 짝을 재집어놨습니다. 강의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